안녕하세요. 33강 3학년 33강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차 방정식의 활용, 이것은 1차 방정식 활용이나 연립 방정식 활용에서 이어지는 거죠. 3학년 과정에서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이나 2차 방정식의 활용처럼 어려운 부분은 좀 제외했어요. 교과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그걸 정할 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소금물의 농도나 거속시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애매해요. 나오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표현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거의 다 비슷하죠. 방정식 활용은 비슷한데 그 방법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푼다. 첫째, 미지수를 정한다. 이게 절차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왜는 필요 없고 무엇을 x로 두는지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죠. 2차 방정식을 세운다. 근데 1차 방정식은 식을 세웠는데 그 식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똑같이 식을 세웠는데 그 식이 2차 방정식이 되면 2차 방정식의 활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2차식이 주로 세워지겠죠. 그죠? 자, 식을 세운다면은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그 푼 답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을 해본다.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활용 문제 푸는 순서는 1차 방정식에서 배울 때나 연립 방정식에서 배울 때나 이게 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제곱의 합이 145인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 많이 나오죠. 그죠? x와 x 플러스 1 이렇게 미지수를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작은 수를 x-1이라고 하고 큰 수를 x라고 해도 되겠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건 이렇게 놓건. 그래서 첫 번째 두 자연수를 미지수를 이렇게 두면 되고요. 그 문제의 조건에서는 제곱의 합이 145다 그랬으니까 각각 제곱을 합이 x-1과 x 플러스 1의 제곱이 합이 145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풀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145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14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2는 0 8, 9, 72에 8쪽에 마이너스 9쪽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8 또는 마이너스 9예요. 근데 마이너스 9하고 8 중에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마이너스 9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x가 8이 되겠죠. 그래서 x가 8 또는 마이너스 9가 나왔는데 자연수로 8이 답이 되고요. 연속한 수는 x와 x 플러스 1이니까 8과 8 플러스 1, 9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속한 두 자연수는 8과 9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미지수를 정하고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푼 다음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을 다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한 공식을 활용해서 풀이하는 쉬운 문제 하나를 보죠.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것은 공식을 알려준 거예요. 요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운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대각선의 총 개수가 35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기 N각형, 그것을 N각형이라고 하자. N각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N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2분의 N-3 이렇게 되고요. 그 대각선의 개수가 35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이쪽은 분배법칙을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고요. 2는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70. 자, 그래서 넘어오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고요. 7과 10으로 쪼개지겠네요. 그죠? 7과 10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10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n 플러스 7
n-1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n의 값은 -7 또는 n의 값은 10인데 몇 각형이냐 말할 때 이 n각형의 n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자연수. 자, 여기다가 조건도 적어줘야 되겠네요.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기서 이것을 배제할 수 있죠. 얘는 자연수가 아니다. 얘는 자연수다. 따라서 몇 각형이냐? 10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간단한 공식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1부터 n까지의 합은 요것이다. 자, 요거 1부터 n까지의 합은 가우스가 계산한 거죠. 그죠?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어렸을 때 계산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해서 n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방식이죠. 그죠? 자, 이런 계산 방식을 가우스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이 231이 되려면 1부터 어떤 수까지 더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1부터 1씩 크게 해서 n까지의 합을 231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2분의 n 플러스 1이 231이 된다. 그럼 위에 건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여기는 2 곱하기 231이니까 46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항에서 넘어오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6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 인수분해가 약간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이 큰 수기 때문에요. 큰 수의 인수분해. 교과서마다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있습니다. 큰 수의 인수분해. 자, 그런데 여기 n-1을 보면 여기는 n 이렇게 쪼개지고요. 이렇게 곱해서 462가 되는 두 수의 곱인데 그 차이가 1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462를 소인수분해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2로 하면 231이죠. 그런데 이것은 3으로 나누면 37에 21, 37에 21, 37에 2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7로 나누면 1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11이 있기 때문에 이 11과 11을 곱하면 11과 2를 곱하면 22가 되겠고요. 37을 곱하면 21이 되니까 요 차이가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수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21과 22의 곱으로 쪼개지고요. 플러스 쪽이 큰 수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 한 걸 안 적고 바로 암산으로 적어보면 n은 21 또는 n은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2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은 21까지입니다. 그래서 1부터 21까지의 합이 231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까지 곱해야 되느냐? 21까지 곱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약간 좀 쉬운 모양이었죠. 그죠? 자, 여기 수에서의 활용도 사실은 쉬운 모양이고요. 3학년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없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그죠? 자, 3번 문제는 연속한 두 짝수의 곱이 168이다.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보통은 작은 수를 x라고 두면 좋겠죠. 작은 수를 x. 그러면 큰 수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x는 짝수가 돼야 됩니다. 자, x가 짝수면 x 플러스 2도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하는 미지수를 이렇게 둬야 되겠습니다. 연속은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할 때 다른 짝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세우라 그러는데 연속한 두 짝수의 곱이 168일 때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연속한 두 짝수 x와 x 플러스 2를 곱해서 168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어서 작은 수 x를 구해라 그런 거네. 그죠? 풀어야 되니까 풀이하는 과정은 이쪽으로 가보죠. x제곱 플러스 2x. 자, 이것을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변에 있는 168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16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꽤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168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로 하면 84, 그리고 또 4로 하면 21, 그리고 3으로 하면 7. 자, 이렇게 되고 그 차이가 2이기 때문에 짝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3, 4, 12, 2, 7에 14, 그죠? 12와 14로 생각하면 되고요. 여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물론 여기 x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4인데 마찬가지로 연속하는 짝수라는 것은 자연수를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2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작은 수는 10이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식을 나타내라고 했고 연립 2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고 풀어서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수에서의 활용이나 뭐 나머지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거치면서 식을 세웠던 방식들이 많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학년 과정에서는. 자, 4번, 5번. 4번 문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50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속한 세 자연수를 이렇게 놓으라고 했고요. 실생활에서 쓰이는 문제로 뭐 나이에 관한 문제도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1학년 때 식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뭐 6번 같은 식도 보면은 사탕을 학생들한테 나눠준다. 그죠? 6번은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탕 120개를 남김없이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2개 적다 그랬어요. 자, 학생수를 x라고 하고 남김없이 나누어 주니까 약수의 개념이 있겠네요.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수를 볼까요?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수는 학생 수보다 2개가 적대요. 그러니까 한 명당 x-2개를 받아요. 학생은 이만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사탕 120개라고 했기 때문에 x명에게 x-2개씩 나눠주면 나눠준 것의 개수가 다 x-2가 되고 이것이 120이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학생 수를 x라고 하고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숫자를 학생 수보다 2개 적다 그랬으니까 x-2라고 하면 학생 수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의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 사탕수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되고요. 10과 1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2명, 학생은 12명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생각보다. 자, 요것도 뭐 마찬가지 문제인데 요거는 문제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뭐가 잘못될 수 있느냐. 잘못하면 이런 문제 틀려요.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낼 때 요런 거 감안해서 내주면 좀 뭐라 그러죠?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죠. 이 디테일이 없으면은 허접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만들어 파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디테일이 뭐냐 하면 일단 풀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학책을 펼쳤더니 마주보는 두 쪽 곱이 240이었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펼쳐 놓은 거잖아요. 그죠? 책을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쪽수가 써 있었단 말이죠. 이 쪽수의 곱이 240이었다. 그러니까 이쪽의 쪽수를 x라고 하면 이쪽의 쪽수는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이 둘의 곱이 24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책의 왼쪽 쪽수는 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디테일이 살아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펼쳐보시면 저도 지금 책을 펴봐야 되겠는데 책이 어디 있나? 여기 뭐 속담백과라는 책이 지금 여기 있네요. 제가 왼쪽의 쪽수가 여기 184쪽 185쪽. 자, 여기 화면에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이쪽에 왼쪽이 이 쪽수예요. 여기가 쪽수죠. 그죠? 보이나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 그죠? 이게 카메라에 가까이 가서 184쪽 보이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꺼내보세요. 왼쪽의 쪽수는 항상 짝수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40은 0이 되고요. 곱해서 240이 돼야 되는데 24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좀 큰 수로 나눠볼게요. 4, 6에 24 6을 요것도 4로 나누면 4, 1은 4 4, 5, 2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16과 15로 곱해진다는 거고요. 16에 플러스 15에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디테일이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x는 15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왼쪽 쪽수가 15쪽이라는 거니까
허접한 동네 문제인 거죠. 뭐 책을 만드는 사람이 15쪽, 16쪽이라고 하면 이쪽이 15쪽이고 이쪽이 16쪽이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의 쪽수가 다 왼쪽은 짝수인데 지 혼자 이렇게 책을 만들면 병이겠죠, 병.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짝수, 홀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문제 디테일이 살아있다. 세상에 이런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왼쪽이 홀수인 책은. 자, 어떤 사람들은 시시콜콜한 걸 붙들고 늘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은 세상에 있는 문제를 맨날 학생들이 이런 걸 어디다 써요 그러네. 이런 걸 어디다 써 지금 틀린 내용을. 그죠?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왼쪽에 홀수 쪽이 있는 경우는 세상에 어떤 책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냥 막 만든 책이나 그런 거지. 원리 원칙에 맞춰서 만든 책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렇다. 허접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누가 꼬투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허접한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낸 사람이 잘못 낸 거지,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한 문제 건너뛰고 9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로, 가로, 세로가 각각 16과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폭이 일정한 정원을 길을 만들려고 해요. 요쪽이 길이네요. 그죠? 여기 길이에요. 자, 여기가 길이에요. 길을 만들려고 해요. 길을 제외한 정원의 넓이가 135일 때 길의 폭을 구하여라. 길의 폭을 x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x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항상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자, 여기에서 요 세로 길 뽑아보자. 10 곱하기 x. 가로 길 뽑아보자. 여기는 16 곱하기 x. 자, 이 두 개를 빼야 돼. 그런데 여기는 두 번 빠지네. 여기가 바로 뭐냐? x의 제곱이야. 두 번 빠진 걸 한 번 더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원의 넓이니까 10 곱하기 16에서 10x를 빼주고 16x를 빼주고 그 다음에 x제곱을 더해주면 135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허접한 방식이죠. 허접한 방식. 자,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허접한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떤 판이라고 한번, 판 위에 요런 네 조각의 종이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밀어버리고요. 얘도 밀어버리면 요렇게 요쪽에 하얀 길이 모이게 돼요. 하얀 길이 파랗게 칠할게요. 하얀 길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채워졌죠. 여기는 꽃밭으로 채워졌어요.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이 두 조각을 위로 밀어버리면 꽃밭과 길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의 넓이는 꽃밭의 넓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의 넓이도 원래에서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각 밀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각 밀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꽃밭이 되고 정원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16-x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이에요. 정원의 넓이는 그래서 10-x와 16-x를 곱하면 정원의 넓이 135가 된다. 이거 아주 간단한 식이라는 거죠. 결국 이걸 계산하면 똑같은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로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해줘야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지, 무슨 여기 빼고 여기 두 번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주면 160 마이너스 26x 플러스 x제곱. 자, 이것이 135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6x 그리고 135가 넘어오면 플러스 25가 되나요? 25, 그죠? 자, 25와 1이 되고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이고 25는 아니에요. x가 25가 되면 여기 그런 길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16m, 10m가 전체니까. 자, 그래서 꽃밭의 길의 폭은 1m다. 길의 폭은 1m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를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8cm인 선분을, 자, 여기서 선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과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여기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가 8cm 선분을 여기를 컷했어요. 컷.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요 길이랑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요 길이랑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cm짜리 이거 있는데 컷을 여기를 하든 여기를 하든 어디를 하든 컷이 되는 거죠. 컷이 되면 요쪽에 정사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조건에 따라 달라요.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8cm짜리를 여기를 컷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두 정사각형의 넓이가 34였다. 큰 쪽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큰 쪽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내가 여기를 x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8-x가 되겠군요. 그죠? 자, 그래서 큰 쪽의 넓이는 이 그림에서는 큰 쪽이지만 x제곱, 작은 쪽의 넓이는 8-x의 제곱, 이 둘을 더했더니 34가 되었다. 자, 이렇게 식이 세워지네요. 그죠? 자, 이놈을 풀면 2x제곱, 물론 여기서 x제곱이 나오니까 요거랑 더하면 2x제곱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6x 되겠고요. 플러스 88에 64예요. 그리고 3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 이렇게 됩니다. 반 나누면, 자, 이것을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되고요. 이것은 3, 5, 15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x는 3 또는 8이 3 또는 5예요. 그런데 자, 이쪽이 3이면 이쪽이 5가 되겠죠. 그죠? 이쪽이 5면 이쪽이 3일 거고. 그래서 그림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반영이 된 거예요. 큰 쪽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큰 정사각형은 바로 5다. 한 변의 길이가 5다. 이렇게 5cm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쏘아 올린 물체, 쏘아 올린 물체에서의 활용. 자, 이것은 이것이 왜 여기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함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2차 함수 문제를 여기다가 방정식에다 넣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함수는 바로 다음 단원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허접한 문제들은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이렇게 해서 활용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활용은 1차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처럼 이런 문제가 없다. 뭐가 없다 그랬어요? 농도에 관한 문제, 농도, 거속시, 고속시, 이 또 많이 나왔던 게 뭘까요? 뭐 일에 관한 문제, 전체를 일로 놓고 보는 거. 그 다음에 백분율. 자, 이런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에서 이런 거를 뺐어요. 교육 과정에서 빼자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내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걸 낼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자,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면 와, 열받아. 교육 과정에서 없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수업할 때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낸다고 했으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준비를 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에 주로 많이 있냐면요. 어려운 책 있죠. 뭐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 이런 문제집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교육과정에 없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반드시 풀 줄 알아야지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살짝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전반적으로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활용보다는 훨씬 더 쉬운 문제로 구성되었다. 제가 이렇게 풀어준 문제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 3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